신경 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건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미치는 것도 나쁜 거고요, 굶어 죽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대충이 아니에요, 절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신경을 꺼서 그래요. 신경 꺼. 진짜 신경 끄는 거예요. 이건 꺼져. 그냥 꺼져라고 하시면 돼요.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서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의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간에는요, 이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 북복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을 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을 좀 내셨나요? 선택을 하셨나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를 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신경을 꺼야 돼요. 신경 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무관심하다는 건가요?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의 동요가 없고 항상 평안해. 그거 하라는 건가요? 그거는 수도승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 다스리는 건가요? 근데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쁘고 열받고 화나고 분노하고 행복하고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경을 끄라는 건. 그럼 뭔가요? 자, 그 의미가 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요, 작가가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요. 미국 문단에 언더그라운드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찰스 부코스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요, 주정뱅이의 바람둥이의 노름꾼의 망나니의 구두쇠의 게으름뱅이였대요. 설상가상으로 시인이래요. 자, 이분은요, 그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의 그런 분이었고, 이분의 원래 직업은 우체국 직원이었어요. 근데 글을 쓰는 거예요. 시인이에요. 술을 마시고 글을 써. 원고를 투고해. 근데 맨날 퇴짜를 맞아.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50살이 됐어요. 그렇게 30년을 흘려보냈고요. 이제 50살이 됐어요. 누구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실패하면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분은 실패와 자기 혐오가 반복되는 삶을 30년을 사는 거예요. 50세가 됐어요. 근데 어떤 작은 독립 출판사의 편집자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책을 출판하기로 해요. 모험을 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왜 모험을 했을까? 그냥 도박을 한 건 아니에요. 이 작가한테 무언가 끌린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흥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30년 동안 모든 글은 다 퇴짜를 맞고 본인의 사생활도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점이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그리고 책을 출간하기로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편집자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이런 답장을 보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군요. 우체국에 남아서 돌아버리거나 나가서 작가 놀이를 하며 굶거나. 자, 여러분, 이 사람 우체국 직원이에요. 근데 우체국에 남아있으면 미치는 거죠. 내가 미치거나 내가 정신적으로 미치거나 아니면은 작가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버니까 나는 굶는 거죠. 미치거나 굶는 거나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뭘 선택했어요? 저는 굶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작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건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나쁜 거예요. 근데 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면 돼요. 미치는 것도 나쁜 거고요, 굶어 죽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한테 중요한 걸 선택해야죠. 그럼 무엇이 나한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는 최소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3주 만에 자신의 첫 장편 소설을 내놔요. 그게 제목이 우체국이래요. 그냥 본인의 직업이 우체국 직원. 그것을 소재로 해서 책을 쓴 거예요. 장편 소설을. 그리고 헌정사에요, 이 책을 아무에게도 바치지 않습니다라고 썼대요. 이 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단숨에 성공한 소설가가 됐고요. 그 뒤로도 계속 책을 써서 200만 부가 넘는 책을 팔았대요. 그의 인기는 모든 이의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무엇보다도 자기의 예상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부코스키의 묘비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애쓰지 마라는 글귀가 있는 거죠. 자, 작가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출판사랑 계약을 할 때요, 이 책이 성공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책을 써도 굶어 죽을 거야. 안 되겠지.
굶어 죽어. 근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나한테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보다? 우체국 일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괜찮아. 뭐예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신경 끄기의 기술이에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해석이 완전 달라요.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인생의 목표 없이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대충 살다 죽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대충이 아니에요. 절대.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신경 끄라는 건요. 대충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성공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코스키라는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고 독자들한테 막말을 퍼부었고 여자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치근덕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하고 나서도.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이 훌륭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성공한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성공한 거는 이 사람이 뭐 훌륭해서 인품이 훌륭해서 생활이 바른 사람이라서 착해서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뭔가 미라클 모닝을 해서 절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전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신경을 꺼서 그래요. 뭐에?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껐기 때문에. 괜찮아. 나 실패해도 괜찮아. 그 자세에서 비로소 드라마틱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가는요. 자기 개발의 진실, 너는 부족해 라는 그 말의 허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데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사람들이 앞날을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네가 부족한 거. 그걸 채워. 더 행복해야 돼. 더 건강해야 돼. 최고가 돼야 돼. 더 똑똑해. 더 빠르고. 더 섹시하고. 더 인기 있고. 더 생산적이어야 되고. 더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결국 뭐예요? 네가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 넣어. 그러면 왜 그래요?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 부족한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우리 지금 요즘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자기 세뇌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긍정학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긍정학원? 뭐 주문을 걸듯이 마법사도 아닌데 주문을 걸듯이 거울 앞에 서서 난 행복해. 난 행복해질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해 라고 되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거기 서서 자기 주문을 왜 거냐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굳이 돈을 자랑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반면에 늘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신경을 써요. 어떤 거?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 그것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꺼야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작가는 성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월든에 보면요. 소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이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계선을 넘게 되는데 그게 성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내가 가난해도 가난이 아니고 고독해도 고독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점을 작가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할아버지는 말했지. 사는 게 다 그렇다. 가서 삽질이나 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작가는요. 신경을 끄라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신경을 꺼. 그리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요.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들을. 자, 그래서 제가 신경을 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눴죠. 중요하지 않은 거. 요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볼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신경 꺼. 진짜 신경 끄는 거예요. 이건 꺼져. 그냥 꺼져라고 하시면 돼요. 꺼져.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역시 신경을 꺼야 되는데요. 왜요? 이거랑 얘랑 자, 여기에 신경 꺼랑 여기에 신경 꺼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진짜 신경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중요한 것에서 신경을 끄라는 건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너한테 중요하다고 이미 생각을 했잖아요.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치를 이왕 부여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실패,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그 작가처럼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 불안, 실패에 대한 신경을 끄라는 거예요. 자, 작가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 목표가 이제 정해졌죠. 내가 중요한 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표에 따르는 역경에 신경 쓰지 않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기에 옳거나 중요하거나 고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열받게 하는 것쯤 신경 쓰지 마. 작가는 어떤 예를 드냐면요, 자기 엄마가 친한 친구한테 큰 돈을 뜯겼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사기를 당했어. 그럼 나한테 중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로 가죠. 자, 첫 번째로 가요.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경을 꺼. 어떤 신경을 끄냐면, 엄마의 친한 친구잖아요. 엄마의 친구야. 그 친구한테 소송을 걸어. 당장 고소해. 소송해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내가 다 낼게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죠, 고난. 그런 것에 대한 신경 안 써. 나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써. 그게 신경 끄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선택한 것, 목표,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이 나한테 닥쳐도, 역경이 닥쳐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결국은요, 이 삶의 자세가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경은, 이건 진짜 끄는 거죠. 이것도 상관없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은 이 신경과랑 이 신경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둘 다 신경을 꺼야 되는 거예요. 작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할지라도 남들과 발맞추기를 거부하는 것,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요게 신경 끄기예요.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맞서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의지. 멋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어때? 내 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한테 나 욕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거기에서 제발 꺼져 줄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물론 이제 대놓고 하시면 안 되겠죠, 속으로.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과감하게 펼쳐 보이는 그 의지, 역경, 실패, 수치 또는 몇 번의 폭망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불안해서 신경을 끄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작가가 팁을 제시해 주는데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는요, 이걸 나누는 기술로 어떤 걸 제시하냐면, 가치. 무엇에 나는 더 가치를 두느냐예요.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에 힘이 있어야지 내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워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나와요. 그러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요, 중요한 것을 선택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딱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질문들을 해가다 보면 그 목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질문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란 건 결국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선택과 집중이 되어 가는 거죠. 내가 어릴 때는 너무 관심이 많아. 호기심도 많고,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져요. 나의 삶에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점점 확고해지는 거예요. 다 모든 일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든다는 거. 그게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좀 더 내가 신경을 쓰는 거죠. 여기서 신경을 쓴다는 말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랑 동의어예요. 이 책에서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는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 글 쓰는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굶어 죽어도 난 신경 쓰지 않아. 괜찮아. 그 자세.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결국은요,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나라는 사람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죽을 때가 되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죽을 때가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돼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이건 자기 개발서예요. 정말 진정한 자기 개발서고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옥 같은 말들로 우리들의 그 통념을 깨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그게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런 통념을 깨는데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끄기라는 것이 2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삶을 살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우리는 결국 죽는다. 여기 마지막 장의 제목이 결국 우린 다 죽어거든요. 결국 우린 다 죽어.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가치 있는 일. 마치 우리가 뭐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작가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을까봐 강조하는 거는 결국 우린 다 죽는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가치를 부여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